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10 장애 시리즈 세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책 소개, 우리 지인당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의 지인당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애 시리즈를 해가는데, 조금 또 장애 시리즈라고 하면 좀 클래식하게 그냥,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런 것도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그림책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면 띠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가수 윤미래, 음, 가수 윤미래가 이렇게 주제가 된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검은 행복이라는 제목인데, 윤미래의 노래 중에 블랙 해피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 해피니스의 가사를 가지고, 루시라는 그림 작가가 음, 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내용을 보면 윤미래의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윤미래는 엄마,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요. 음, 어, 이제 아빠는 미군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서 그림책에서도 보다시피 한국 사람보다는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그런 형태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그런 약간 보통 사람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흑인처럼 새까맣지는 또 않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한국 사람보다는 좀 피부가 까만 그런 정도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이 특별한 대접들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면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보면, 어, 유난히 검었던 어릴 적 내 살색이라고 시작이 돼요. 보면 다른 아이들과는 어렸을 때 조금은 더 까맣다고 느껴졌었나 봐요. 어, 그리고 또 그 까만 피부 때문에 엄마가 많이 어, 손가락질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아빠는 흑인 미군. 그런데 아빠랑 그렇게 사이가 나쁜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엄마는 항상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게, 어, 이 아이의 눈에는 그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나 봐요.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 친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얼굴을 씻었나 봐요. 손을 씻고. 여기에 보면 하얀 비누를 낸 눈물이 되어서 녹여 까만 피부를 난 속으로 원망해 라는 표현을 쓸 만큼 자꾸자꾸 얼굴을 씻어내서 하얗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판단할까? 질책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음악 속으로 숨었나 봐요. 근데 그 음악은 아빠가 연결해준 음악이었어. 응. 이렇게. 음악 속으로, 음악 속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데, 13살, 14살. 응, 그때 돼도 이렇게 피부는 까맣어요. 그리고 이제 가수가 되고, 어, 데뷔를 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얗게, 파운데이션으로 하얗게 하라고 해요. 그게 또 마음이 더 아팠나 봐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음악이 자기를 살게 해줬고, 그 음악은
아버지가 선물해준 음악이었던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아빠가 윤미래에게 어, 선물해준 그런 편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너에게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너는 인생에서 좋았던 시간과 힘들었던 시간 모두를 함께 품을 줄 알아야 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질 거란 걸 진심으로 믿어야 해. 그러니까 당당히 고개를 들고 너의 신념을 지키렴. 그리고 더욱 강해지렴.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를 해준. 그리고 이 뒤에는 진짜 이 윤미래의 풀 버전의 가사가 나와 있어요. 보면 윤미래가 어렸을 때의 영상과 지금 영상과 여러 가지 버전의 이 블랙 해피니스를 부르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영상에 찾아보면 어렸을 때 불렀을 때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음, 어. 그런데 요즘 이렇게 지금은 엄마가 됐잖아요. 음, 남편이 있고 엄마가 된 그 윤미래의 모습에서 가끔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볼 때는 하나도 불행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아. 음, 음.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가 이러한 차별, 그리고 이러한 편견, 선입견에 대한 것들도 장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음. 네, 이번에 우리 장애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장애라 했을 때는 대부분 포커스를 신체적 장애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회 참여에 어떤 제약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반응에 의한 뭐 차별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어떤 배제가 되는 요소 또한 마찬가지 포괄적으로 그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라는 의미의 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난 책 검은 행복의 윤미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아까 지인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불렀던 그 표정과 지금 윤미래라는 가수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 본인의 어떤 그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비췄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지금은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는 아직 미성숙 단계잖아요. 이 시기에는 내가 나를 규정한다거나 뭔가 표현할 수 없는데 사회적인 어떤 그 반응에 의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비춰지는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사회적 반응,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사회 관계 속에서의 어떤 힘듦이 되게 짙었을지 않았나. 그러니 그 노래를 굉장히 슬프게 불렀다며, 표정에서, 마음에서.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꾸리고, 또, 아이를 이렇게, 본인의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면서 또 그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을 아마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내 내면에서 나에 대한 어떤 이 반응, 충족이 굉장히 조금 그때 시기보다 이게 풍만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장애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각도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이 요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번 책을 만나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이게 그, 스스로 장애인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파괴시킨다라고 얘기할 만큼, 스스로를 나는 정상이지 않아, 나는 정상이지 않아, 음,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생각 또한, 이게 그러니까 장애스러운 거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럴까? 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보면 세상에는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회라면 참 좋겠지만, 이제까지의 사회, 특히 우리가 어렸을 적의 사회는, 이런 사람은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 지어서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정상이고 어떤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그거를 어떤 규정으로, 어떤 규칙으로 말할 수 있냐 얘기를 해볼 맞아요. 수 있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그냥,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응, 음, 다 그런 거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약간 되게, 그러니까 묻지마 폭력도 있고, 음, 자기를, 음, 갑자기 자기를 비정상인처럼 대한다고 느껴서, 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뭐 그 사람들 편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 세상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세상 옆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음, 몇 주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휘발유를 막 꺼내더니 불을 붙여.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음, 무슨 억하심정으로 다른 사람들, 멀쩡히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러냐고. 응. 그런데 앞에서 막 임산부가 그 휘발유에 너무 놀래서 넘어지고 막 이래도 응, 아무 미동도 않고 그냥 웃어요. 음, 응. 그러니까 그게 그게 과연 정상인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어쩌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된 거지. 음. 응. 하게 된 거지,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음, 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은 보고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라고 또 말하기도 또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체 장애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잡아야 장애고, 어떻게 잡아야 장애인이 아니고, 그런 것일까.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볼 기회가 이 책을 통해서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교육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인당님이나 저희가 받았던 시절의 교육은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을 받았던 세대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교육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정상, 비정상, 장애인, 비장애인. 근데 또 이거는
다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우리가 만났던 교육은. 그렇다고 아까 그런 사례, 지인장님께서 말씀해 그런 사례를 두고 나와 다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파트로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생산했을 때, 리콜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이걸 다시 리콜을 해서 다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오케이지만, 인간의 생물학적인 기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작동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뭔가 만들어진 매뉴얼이 쫙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애라는 이번에 에피 10 장애 시리즈를 아마 지인장님께서 그 6회차로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라는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뭔가 의도가 있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한 회차 한 회차 이 그림책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번 에피 10 장애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은 인식에 대한 어떤 질문을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책이었지 않나?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또 그 노랫말을 가지고 그림책을 내야 되겠다고 발상을 한 이것도 되게 어, 뭔가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났던 책을 보면서 아까 제가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했을 때 여러 요소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도 좋지 않을까. 이번 장애 시리즈는 아마 그런 또 숨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음, 여러 가지 꼭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음, 요런 것들도 장애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음, 하는 카테고리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보시고, 어, 제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선생님 생각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분대로 보시면서 또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응? 편견, 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음. 그런 식의 인식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피십 장애 시리즈 세 번째 책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검은 행복, 윤미래 가수의 그 검은 행복이라는 노랫말을 베이스로 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온 책인데요. 함께 이렇게 한번 책도 보시고, 오늘 저희들 영상도 잘 들으면서 본인에게 스스로 또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 소개 그리고 세 번째 책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해피식 장애 시리즈 네 번째 책으로 만나볼 텐데요. 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져오실지 기대 많이 하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지인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